뭐네? 뭐네 배고팠어? 오늘 배고파가지고 내려왔어. 아유, 언제 내려왔어? 뭐네 내려왔었구나. 엄마가 밥하는 소리 듣고 내려왔구나. 밥하는 소리 듣고. 빨리 해줄게. 빨리 해줄게. 뭐네야, 여기서 먹는 것도 좋긴 한데 우리 밥 먹는 장소 정해져 있잖아. 응? 일로 올라와. 일로 올라와. 우리 밥 먹는 장소 정해져 있잖아. 침실로 와요. 엄마 먼저 올라갈게. 따라와. 따라와. 너네 따라와. 에카라가 이상해요.
가야 돼서요. 발톱을 잘라야 돼요. 할 수 있죠? 아이 착해, 아이 착해, 아이 착해. 엄마한테 매달릴 거야? 엄마한테 매달릴 거야. 뒷발톱에 뭔가 문제가 있지? 우리 병원 가서 확인하자. 병원 가서 확인하자.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우리 애긴 할 수 있어. 우리 애긴 할 수 있어. 우리 애긴 할 수 있어. 우리 애기 할 수 있어. 아이 착해. 병원 가요, 우리. 병원 가요. 잘했어요. 자. 아이 얌전해. 아이 착해. 오늘 살 좀 더 빠졌네. 아이 착해. 착해. 3, 4, 2, 5.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. 오늘가 2년 만에 처음으로 골골송을 불렀단 말이죠. 골골이 아닐까봐 굉장히 신중하게 지켜봤는데 골골이 맞아요. 몸에 이제 진동이나 표정이나 뭐 반응들 다 봤을 때 제가 뭐 고양이를 처음 키우는 것도 아니고 골골이 맞는데 그거를 순진하게 골골송을 오늘가 드디어 골골송을 해피 이게 안 되는 거예요. 얘 어디 아픈 게 틀림없다. 안 그래도 요즘 눈물도 많아지고 뭔가 컨디션이 약간 다운된 느낌이 들었는데 아픈 게 틀림없다. 구내염이 재발한 건 아닐까? 아니면 내가 발견하지 못한 다른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? 내가 놓친 게 뭐가 있지? 약간 이런 고민들을 미친 듯이 하게 되고 왜냐면 고양이들은 기분 좋을 때 골골을 하기도 하지만 아플 때 골골송을 부른다고도 해요. 통증 경감을 위해서 혹은 아픈 거를 숨기기 위해서 골골송을 부른다고도 하거든요. 근데 모네가 평소에 골골을 했던 애면은 그거를 제가 잘 구분을 할 수가 있을 텐데 한 번도 골골송을 불렀던 적이 없는 애가 갑자기 식빵 자세 이렇게 딱 하고서 골골을 하고 있으니까 모네가 기분이 좋은가 보다 나에게 마음을 열었나 보다 이 생각 당연히 안 들죠. 어디 문제가 있다. 이건 뭔가 잘못됐다. 단단히 잘못됐다. 어디가 아프다. 이 생각 밖에 안 들고 혹시 이거는 골골송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도 코에 이제 뭐 콧물이 꽉 차거나 목에 가래가 꽉 차거나 하면은 숨소리가 되게 거칠게 나잖아요. 그래서 모네는 그냥 숨을 쉴 뿐인데 뭔가 이제 호흡기 쪽에 문제가 있어서 천식이 갑자기 너무 심해져서 호흡이 엄청 거친 거를 내가 지금 골골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생각도 들어서 호흡도 엄청 신경 써서 이렇게 들어보고 몸도 계속 이렇게 만져보고 근데 그 와중에 또 골골이 끊기면 안 되니까 머리도 만져보고 등도 만져보고 하면서 좀 하여튼 그랬어요. 결과적으로는 골골이 맞는 것 같은데 그거를 순수하게 즐길 수 없는 제가 너무 싫었고 하루 종일 너무너무 우울하고 너무너무 머리가 복잡했어요. 아픈 걸 수도 있으니까. 그래서 안 그래도 모네 발톱 하나가 또 예전처럼 문제가 생겨서 근데 그게 알아보니까 일종의 약간 곰팡이성 무좀 같은 거예요. 근데 그게 같은 발에 있는 옆에 있는 발톱에 또 생겼어요. 그래서 그것도 진찰을 할 겸 이게 만약에 세균성이거나 곰팡이성이면 피부에 옮길 수도 있지 않을까? 이게 오버그루밍이랑 관련이 있지도 않을까? 이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같이 상담할 겸 골골송도 상담할 겸 바로 들쳐매고 병원을 갔죠. 근데 결과적으로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골골송이 맞다 하셨고 딱히 어디 아픈 데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구내염도 다시 한번 체크했는데 너무너무 상태가 좋고요. 요즘 걷는 것도 되게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요즘 눈물이 조금 늘었고 눈곱도 끼는데 이거는 내 카라 때문에 세수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라고 엄마가 세수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해보면은 막 누렇고 초록색 그런 눈곱은 하나도 안 꼈어요. 그냥 눈물이 조금 더 늘어서 눈곱이 조금 더 자주 생기는 정도? 근데 모네 나이를 생각하면은 뭐 딱히 놀라운 것도 아니라서 제가 좀 과민 반응한 것 같고 아파서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하니까 좀 안심이 되면서 이제 긴장이 풀리면서 동시에 왜 오버그루밍은 끝나지 않는 건가라는 답답함도 또 다시 밀려오고 좀 그런 복잡한 감정 때문에 또 울컥해가지고 원래 제가 작년 재작년에는 이렇게 자주 울지 않았거든요. 굉장히 덤덤하고 지금 해야 할 일을 빨리빨리 해내는 거에만 더 집중을 했는데 2024년 들어가지고는 복잡한 감정들이 많이 들어서
좀 약간 어지러운 것 같아요, 머리가. 근데 오버그루밍 때문인 것 같아요. 오버그루밍 때문에 제가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저도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것 때문에 좀 예민해진 것 같고, 행동학 전문 선생님한테 상담도 받기로 했으니까 그 상담 준비도 꼼꼼하게 해야죠. 근데 모네 이제 골골송합니다. 신기해요. 이게 뭐야? 진짜 무슨 기념일로 지정해도 이상하지 않을 날인데 마냥 기뻐하지 못하고 뭔가 딴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게 좀 뭔가 저희 둘 다 너무 평범하지 않은 길을 가는 것 같아서 복잡합니다, 마음이. 엄청 좋아요. 엄청 좋은데 엄청 좋아요. 엄청 좋아요. 엄청 좋고 진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고 행복하고 좋습니다. 이런 날이 오긴 오네요. 근데 모네가 지금 꾸준히 항우울제를 먹고 있어요. 약간 전형적인 우울증, 고양이 우울증 증세가 좀 있어가지고 또 긴장도도 워낙에 높고 경계심이 심하니까. 근데 그 약 효과가 좋아가지고 그걸 계속 먹고 있거든요. 근데 원래 하루에 하나를 먹는 건데 모네는 몸이 작기도 하고 제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편이어가지고 반알만 먹여요. 그러니까 원래 양이 한 알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제가 반알만 먹이고 있거든요. 근데도 모네한테 확실히 효과가 좋아요. 24시간 간격으로 먹이는 거다 보니까 다음날 다시 약을 먹일 때쯤에는 원래는 약발이 다시 떨어져서 경계심이 좀 다시 이렇게 서 있고 이런 게 느껴졌거든요. 근데 요즘은 그러진 않아요. 많이 그러지 않아요. 거의 평소랑 똑같아요. 약을 늘리지 않았는데. 그래서 제 추측은 약을 좀 꾸준히 먹다 보니까 매일매일 애가 좀 이제 스트레스 지수도 좀 낮아지고 긴장도도 떨어지고 한 상태에서 저희와 지내다 보니까 이 나쁘지 않은 거야. 침대도 괜찮고 따뜻하고 엄마 발밑에서 자는 거 이제 나쁘지 않은 거야. 그래서 이제는 약발이 좀 떨어질 때가 돼도 혹은 약을 며칠 중단을 해도 평소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요. 그래서 약의 도움을 확실히 저는 받았는데 또 골골송 하는 거를 이제 듣고 나서 보니까 약을 먹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면 어떡하지? 그러면은 모네는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건가?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건데 약을 먹지 않으면은 다시 그럼 내가 싫어지는 건가? 이 생각도 들고 진짜 순수하게 모네가 이제 저한테 마음을 연 거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게 유지가 안 되면 어떡하지? 다시 돌아가면 어떡하지? 실제로 마음을 연 게 아닌 게 어떡하지? 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만약에 마음을 연 거라면 모네 입장에서는 용기를 내서 마음을 연 건데 저는 그걸 의심을 한 거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또 너무 미안하고 하여튼 이런 이유들로 좀 심란한 상태고 며칠 더 지켜보고 제가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계속 이 상태일 것 같아요. 못해도 한 1, 2주일 정도 더 지켜보고 확실히 마음을 열었구나. 진짜 이렇게 계속 골골을 하는구나. 이제부터 골골하기로 마음 먹었구나. 어디 아픈 건 아니구나 라는 게 이제 제가 확신을 딱 들어야 제 마음이 편해질 것 같고 아직까지는 매우 불편해요. 좋아서 그래요.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상상도 못한 좋음이라서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런 것 같고 천천히 받아들여 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식이 알러지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해야 되니까 언알러지 사료 사왔거든요. 올해 안에는 꼭 진짜 2024년에는 꼭 오버그루밍 뿌리 뽑도록 하겠습니다. 저의 목표예요. 2024년에 반드시. 그래서 원래 방을 다시 분리할까도 생각을 해봤어요. 모네가 만약에 뭐 우디랑 같이 있고 우리랑 같이 있고 하는 게 싫어가지고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해서 긴장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게 스트레스일 수 있으니까 방을 분리해보려고 고양이 방을 이제 깨끗이 치우고 좋아하는 쿠션들 다 갖다 놓고 했거든요. 안 가요. 가서 볼일만 딱 보고 침대로 싹 와요. 제가 이제 불 끄고 누울 때 딴 데 있다가도 아침에 눈 뜨면 발밑에 있어요. 그거는 이제 싫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. 모네 성격상 모네 성격 아니잖아요. 모네 성격상 너무 싫지만 그냥 저기가 따뜻하니까 내가 참고 거기 가 있는다 이런 애가 아니에요. 절대 아니에요. 싫으면 안 와요. 절대 오지 않는다고요. 이런 걸로 봐서는 내가 싫진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우디가 제 다리 사이에 있어도 그 우디 옆으로 와요. 우디가 싫으면 우디랑 한 공간에 있는 게 싫으면 꾸역꾸역 그 다리 사이 제 다리 사이에 우디가 이미 있는데 그 옆에 올 리가 없잖아요. 와요. 맨날 와. 내가 매번 관찰하는데 맨날 와요. 도대체 무슨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 싶고 뭐가 싫은 걸까? 싫긴 한 거야? 좋은 거야? 싫은 거야? 아무것도 모르겠어요. 이제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 갑자기 골골을 하니까 난 더 모르겠는 거야.
내 뇌는 뒤집어지는 거야. 돌이켜보면 확실히 제가 좀 과민 반응을 그동안 해왔던 것 같기도 해서 저도 좀 내려놓고 저도 좀 여유를 되찾는 시간을 가져보려고요. 일단 행동학 상담 가기 전까지는 안정을 취하려고 합니다. 제가 정신적 안정을 좀 취하려고 하고, 뭐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.